자, 오늘 이제 2일차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클립스, JDK 이런 거 설치하고 세팅까지 했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말고 이 사이트에서 이것도 받았었죠. 학원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나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실 분들은 이거 눌러서 설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냥 넥스트 하면 쭉 설치가 되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더 안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수업 들을 당시랑 지금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아마 이 소스가 어제 작성했던 이만큼의 소스가 정상적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복습의 느낌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지우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보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울 거고요. 다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거예요. 매니저였죠? 여기서 자바 버전 설정하는 거 중요했고요. 그리고 버전이 고버전일 경우에 요거 모듈 요거 실크되어 있는 거 해제해야 되는 거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지금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이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나 아니면 나중에 뭐 그 JSP를 배우시고 나서는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웹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뭐 메이븐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얘랑 좀 아예 달라요. 만드는 방법도 좀 다르고요. 좀 더 많은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젝트만 가지고 할 거니까 얘만 유의하시면 되는 거죠. 자,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소스 폴더 클릭 한번 해준 상태로 컨트롤 N 해서 클래스 하나 만들었던 거죠. 얘 이름은 메인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우리가 항상 메인 클래스를 만들고 들어가서 소문자 메인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서 메인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클래스 만들 때 이거 클릭하면 메인 메서드가 생성된 있는 채로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 프로젝트로 뭔가를 간단하게 콘솔로 게시판을 만들고 할 때는 메인 메서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이븐이라던가 이제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이 메인 메서드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안 쓸 거예요. 얘는 이 메인 메서드는요 이 이클립스 내에서 그냥 콘솔로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친구예요. 나중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았던 건데 그냥 복습의 개념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메인 메서드가 안에 들어있죠. 얘는 이제 그 자동으로 생성된 메서드니까 네가 이제 이 내용을 채워라 라는 주성문이고요. 이건 지워도 돼요. 자, 여기다 이제 소스를 쭉 써내려가면 되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죠. 제가 아까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해놨던 자, 이거를 넣어주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만들고 세팅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코드 작성하고 까지 다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아니 집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어도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거 테스트 한 번씩은 해보세요. 내가 만들었던 코드가, 내가 작성했던 코드가 정상적으로 전날처럼 작동을 하는지, 혹시 어딘가 누가 손댄 건 없는지 한 번쯤 코드를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든 건 여기까지였죠. 문제없이 잘 되네요. 이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다가 계속 살을 붙여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뭔가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끔 쭉쭉 코드를 써내려 갈 건데, 이걸 써내려 갈 때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뭐 저장해놨다가 코드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 코드 파일을 뭐 메일로 보내서 내 거에 덮어쓰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개발자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텍스트를 옮기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이야 메인 클래스 하나 있지만 나중에 클래스가 더 여러 개가 될 거고, 패키지도 나눠질 거고, 좀 더 다양하게 바뀔 텐데, 그럴 때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옮겨주는 거는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it이라는 친구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형상관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Git 홈페이지 사이트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드 부분만, 아니면 해당 코드 전체를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Git을 잘 활용해서 협업을 할 때, 이제 여러 사람이 한 프로젝트를 건드릴 때, 만약에 지금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5명이서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에 뭔가 추가를 했어요. 이런 걸 추가했어요. 그리고 커밋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밋이라는 거는 그 Git에다 올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제가 작성한 코드를 넘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가 작성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 사람 코드에는. 그럼 그 사람이 여기를 이거 안 되어 있네 하고 얘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미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Git이라는 애를 통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올린 Git을 들어와서, 아, 얘가 여기까지 수정을 해놨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수정을 해야겠다 하고 그 사람 거를 받아요. 자기 거에 적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밑에다가 다른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개발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도 그럴 거고요. 뭐 내가 능력 있는 개발자고 경력 있는 개발자라고 해서 개발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발은 무조건 거의 99%는 협업이에요. 내가 혼자 하는 거면 사실 아까처럼 메모장에 옮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한다 그러면 내가 메모장에 옮긴 코드 파일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매번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적용해서 내가 수정한 데부터 또 이어서 할 거잖아요. 이런 불편한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Git이라는 친구예요. 어제 수업 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SVN 같은 것도 같은 원리고요. 그래서 협업 관계에서 소스 코드를 서로 공유하고 내가 수정한 거를 다른 사람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Git입니다. 그리고 협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지금 어제 수업 시간 첫 시간 때 이만큼 작성을 했고요. 오늘 뭔가 또 밑으로 작성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지금 1일차, 2일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간중간 과정을 기록해 놓지 않고 계속 완성본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마지막에 뭐 한 100번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과정을 모른다는 얘기죠. 얘가 이 코드를 인터넷에서 베껴왔는지 직접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 Git을 통해서 이 중간중간 과정들을 다 저장을 할 거고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코드를 여기까지 무에서 100까지 오는데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 라는 과정을 Git에다가 고스란히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it 주소만 넘겨도 이 사람들이 아, 얘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it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거부터 Git에 올려 볼 겁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자, 크롬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 학원에 오셔서 크롬 여실 때 항상 체크하세요. 그 자기 걸로 로그인 잘 되어 있는지. 저는 지금 이제 강사 컴퓨터니까 여러 강사님들이랑 이렇게 겹치지 않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 크롬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죠. 이거 지금 다른 강사님 건데,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다른 사람께 되어 있으면 항상 수업 전에 확인하고 자기 걸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로그인 정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오류도 많이 날 거고요. 깃 업로드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깃에 업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했는데 왜 없지? 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구글, 깃허브 이런 거 로그인 되어 있는 거 확인 잘 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저처럼 시크릿 모드를 쓰세요. 그냥 얘는 이 페이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탭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 안에 캐시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로그인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데, 얘가 꺼지고 나서 다시 켜지면요, 얘는 없어져요. 그런 캐시들이. 그게 시크릿 모드예요. 그러니까 뭔가 로그아웃하고 매번 로그인하는 게 귀찮으면 그냥 시크릿 모드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실무 나가서 개발하실 때 시크릿 모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캐시라는 부분, 그리고 쿠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 새 창에서는 내가 뭔가를 수정하고 얘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그게 남아서 제대로 수정된 모습이 안 나타날 때가 꽤나 많아요. 이건 프론트 작업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제 보통 시크릿 모드를 많이 씁니다. 저도 그래서 시크릿 모드가 습관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깃허브를 들어갈 거예요. github.com 들어오셔서 본인 걸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코드펜 이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깃허브로 연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깃허브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사인인이랑 사인업은 아셔야 돼요. 얘는 로그인이고요, 얘는 회원가입이에요. 얘는 조인이고 얘는 로그인입니다. 우리는 사인인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본인 깃허브 이메일 계정 혹은 깃허브 닉네임, 유저네임이죠. 쳐서 들어가시면 돼요. 깃허브 로그인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페이지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근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 이 create repository라는 걸 할 거예요. 레파지토리는 하나의 폴더 개념이고요, create는 만드는 거니까 폴더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화면이다, 그래서 create repository가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여기 레파지토리 들어가시면 new 있고요, 여기 상단에 레파지토리 들어가면 new 있고, 이거 아니어도 여기 your repositories 여기 들어가셔서 new 하셔도 돼요. 어쨌든 create repository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인을 한 겁니다. new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참, 지금 여기 주소 있죠? 아까 로그인 한 상태에서 이 상태든 이 상태든 이런 거 상관없이 도메인에다가 github.com/new 하면요, 내가 로그인한 상태라면 내 계정에 레파지토리 만들겠다 하는 거부터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방법이 많죠?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레파지토리 하나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파지토리 네임이라고 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 이름 같은 경우는요,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딱히 규칙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름 지어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웹앱 개발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Git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이 친구를 가지고 계속 할 거긴 한데, 다른 프로젝트를 또 Git에다 올리거나 할 때 레파지토리가 많아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름을 막 지어 놓으면 내가 어떤 레파지토리에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Git은 중요한 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소스를 잘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이 날 보고 판단하려는 용도도 커요. 우리가 이 Git 주소를 올림으로써 이력서에 한 줄이 된다 그랬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 레파지토리를 보고 아, 얘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이름에 그런 의미들을 내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연도고요. 2022년 우리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니까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이거 이름이 뭐 짧아도 되고요, 길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실 깃배시에서 쭉 폴더 경로에서 좀 넘어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짧게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지금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설정해놔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의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할 수 있게끔 적당히 지어주시면 되고, 나중에 뭔가 내 이름을 바꾸고 싶다,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초록색 체크,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뜨면 이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안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겹치는 이름을 짓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얘가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퍼블릭 프라이빗이 있는데, 이 프라이빗을 걸어 놓으면요, 이 해당 레파지토리는 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나타나요. 프라이빗은 자물쇠가 걸려 있잖아요. 퍼블릭은 이제 이 Git 주소로만 들어오면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개를 해도 되는 소스라면 퍼블릭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레파지토리를. 근데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공개하기 싫다, 혹은 업무를 실무를 하고 있는 건데 공개하기 싫다 라고 한다면 프라이빗을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서 면접관들이 봐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나머지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페이지가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끝에 세팅스 있어요. 상단에 이거 누르면 레파지토리 네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설정들도 몇 가지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뭐 하나들 메뉴죠. 하나하나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뭐 하는지 모르겠으면 git 레파지토리 이 메뉴 이름 쳐서 구글링 해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뭐 할 수 있는지 다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뭐 git 사용법 같은 거 검색해 보셔도 엔간한 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한 이런 소스들을 다 올려서 연동을 해서 여기에 저장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얘가 이제 우리의 레파지토리 명이죠. 얘는 지금 하나의 폴더가 된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계속 저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추가해가면 변경된 내용을 추가할 거고, 그걸 여기다가 차례차례 다 저장을 할 거다, 그런 폴더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폴더의 실제 경로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경로를 복사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요, 저 레파지토리 안으로 들어가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 하나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이 사람의 레파지토리 다 볼 수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얘가 경로고 얘는 그냥 이름이고, 우리는 여기다가 소스코드를 쌓아 나갈 거라는 거. 자, 그 과정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실제 파일로서 컴퓨터에 존재를 하잖아요. 어제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 폴더 안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실제로 존재를 하죠. 파일로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이 src가 이 src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소스 코드들이 들어있는 이 소스 폴더는 얘예요. 얘 src. 얘는 말 그대로 세팅이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 b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개념을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안 배웠더라도 실무 나가서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얘네들도 그냥 뭐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관여할 거 없는 부분들이에요. 얘를 들어가서 뭔가를 수정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 소스 폴더에. 자, 그러면 이거 경로 찾아가는 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 우클릭 하시고요, 하단에 프로퍼티스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처음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리소스 해서 패스, 타입, 로케이션 나올 텐데, 이 로케이션 쪽에 있는 이 주소가 실제로 그 저희 프로젝트 파일이 존재하는 실제 경로고요. 요거 누르시면 알아서 그 폴더 열어줍니다. 저도 이렇게 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하죠. 이제 우리가 깃에다가 올리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디폴트 패키지는 이제 안 쓸 거예요. 패키지를 좀 구분을 해서 나눠 놓을 건데, 패키지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일단 따라 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왜냐면 이 코드들을 깃에 올린다 그랬죠. 깃에 올라간 거 그대로 긁어다가 여러분들 거에 복사하면 똑같이 될 거예요. 따라 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자, 제가 패키지라는 키워드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썼어요. 지금 얘는 이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패키지를, 이 이름의 패키지를 자, 다시 이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줄이고요. 지금 우리는 디폴트 패키지예요. 실제로 얘한테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써줬어요. 그때 빨간 줄이 나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런 패키지가 없는데 지금 네가 이 패키지에 이 클래스가 들어있다고 하니 이건 잘못됐다 라고 에러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에러 그 퀵픽스를 보면 처음에 move죠. 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얘를 옮겨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 줄, 네가 지정한 패키지 없는 패키지니까 이 줄을 지워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remove. 근데 우리는 얘를 지울 게 아니라 이 패키지로 옮길 거니까 첫 번째 거 눌러 볼게요. 자, 다시 아니다, 다시 하죠. 다시 보여드리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잘 보고 계세요. 디폴트 패키지였던 게 우리가 지금 옆에 써줬던 이 이름으로 바뀌면서 메인 클래스가 사라졌죠.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열어보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인 클래스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조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소스 폴더라고 하는 소스 코드들을 다 담고 있는 최상위 폴더가 하나 있고요. 패키지라는 애는 이 밑에 또 폴더인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파일들, 이런 클래스들, 이 메인 같은 이런 클래스들, 얘네가 실제 소스 코드 파일들인 거죠. 패키지는 그냥 폴더예요. 폴더.
소스 폴더 밑에 대분류, 뭐 중분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나눠 준 거고요. 자, 이렇게 패키지를 넣어주고 나서 이러고 실제 경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이 경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src 눌렀을 때 들어가면 바로 메인.점 자바 있었죠. 얘 들어가면 이제 com, 또 들어가면 코리아 IT, 또 들어가면 자바, 또 들어가면 BAM이 있어요. 요 안에 메인.점 자바가 있습니다. 지금 얘 이름이 com.koreait.java.bam이죠. 이 점들이 폴더 하나씩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경로는 이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는 최종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의 관례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회사에 가시면은 회사마다 쓰는 이런 패키지 기본 틀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거 그냥 쭉 따라서 합니다. 패키지 나누는 거에는 특별히 개성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메인.점 자바 얘 여기서 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얘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실제 경로에서 바뀌는 파일은 뭐죠? 이거죠, 이거. 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아까 깃에다가 얘한테 올릴 거예요. 근데 얘만 올리면 안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메인.점 자바라는 클래스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클래스가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메인.점 자바 수정했다고 얘만 업로드를 해요. 근데 내가 메인.점 자바만 수정한 줄 알았는데 다른 클래스도 조금 손을 댔네요. 그러면 내가 수정한 거 전체적으로 다 업로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소스는 다 얘한테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설정이 어떻게 우리가 프로젝트 세팅을 바꾸면 얘도 바뀌어요. 프로젝트 세팅 바꾸고 소스 코드 했는데 소스 코드만 업로드하면 세팅은 안 올라가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바뀐 세팅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올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놔주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고요. 프로젝트 찾아 들어와서 이 상태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폴더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 소스 폴더 안에 뭐 쭉 com.koreait.java.bam까지 가서 요 안에 있는 메인.점 자바가 좀 수정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수정이 된 걸 알아요. 이클립스에서 저장 버튼 누르면 얘가 바로바로 수정이 돼요. 근데 얘는요? 모르죠? 얘는 이 소스가 실제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지금부터 얘랑 이 폴더랑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연결을 해 놓고 이 뭔가 폴더 안에서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변경이 됐으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끔 서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들어와서 이거 설치 잘 하셨으면요, 제가 폴더에서 우클릭 했을 때 이거 git-bash 나온다고 했었죠.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폴더 요 상태에서 여기 아니고 이 상태에서요 우클릭 하시고요 git-bash를 켜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 다 나오셨을까요? 네. 여기 보이는 이게 경로예요. 경로.
여러분들이 뭔가 경로를 잘못 들어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끄세요. 끄고 다시 제대로 폴더 찾아 들어와서 여기서 우클릭하고 다시 키면 돼요. 여러분들 뭔가 작업할 때 이런 도스창 나오면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얘는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먼저 생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도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취업해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걸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뭔가 작업하다가 잘못 오타가 났거나 뭔가 잘못 입력을 하면요 다 알려줘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 작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에러 내용을 알려줍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에러 내용 보고 그거 구글링해서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저기서 사용하는 명령어들 저도 안 외워요. 구글에 vim 명령어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저도 이제 자주 쓰는 거, 주로 사용하는 거 몇 가지만 외우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필요할 때 찾아서 써요. 그냥 이렇게 굳이 다 외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키워드죠. 구글링 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어제 만들었던 위키 같은데 키워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한번 검색해보고 이러시면 좋겠죠. 들어와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다 안 외우고 써요. 그냥 필요한 것만 알고 있고, 이제 뭔가 내가 아는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때 한번 찾아보고 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렇게 쓰면 돼요. 실제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절대. 자, 뭐 그냥 몇 가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뭐 이게 경로라 그랬죠.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공사라는 폴더 안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는 폴더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ls 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폴더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뭐 cd src 하면 여기 보이실까요? 경로가 바뀐 거. 이 폴더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로 나가고 싶다 그럼 cd 점점 한 폴더도 나갔죠.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만 외워놓고 쓰면 되고요.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들이라면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서 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안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이 폴더 더블 클릭한다고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명령어들이 필요한 거고, 얘네들은 구글링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요. 일단 비대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개인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저랑 같이 이 작업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학원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업하기 전에 이런 거 한 번씩은 검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수업에서 또 깃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다른 계정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했다고 여기 이 창 띄웠을 때 다 로그인 정보가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할 거예요. 자, 이걸 입력을 하실 때에는 뭐 띄어쓰기 같은 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git 띄고 config 띄고 파이픈 2개 글로벌 띄고 user.name이에요. 얘는 지금 이 git bash가 어떤 어떤 계정 정보로 로그인 되어 있는가 정도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 지금 이거 제 거 아니거든요. 다른 강사님 건데 지금 제 게 아닌 거죠. 그럼 제 걸로 제대로 바꿔줘야지 제 거에 업로드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요걸 했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여기 이름 같은 게 안 떠요. 그러면 아무것도 로그인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뒤에 하는 작업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게 아니니까 제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지금 git config 이렇게 쭉 쳐야 돼요. 똑같이. 근데 귀찮죠? 그래서 여기서 그 키보드 위아래 눌러보시면요, 내가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하나만 올리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거 쳤었으면 이거 나올 거예요. 자, 이러고 요 뒤에다가 땡땡 넣어주고요. 요 안에 넣는 유저 네임은 여러분들 git 가입하실 때 닉네임처럼 지정했던 그 이름 있을 거예요. 유저네임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웹상에서 git 로그인 했을 때 여기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DEVCJH죠. 얘가 제 유저네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눌러보시면 자기 유저네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 안에 저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엔터.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갔죠. 이러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한 번쯤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치면 확인이고요. 이 뒤에 거를 다 치면 사라졌네. 이 땡땡에서 여기까지 치면 계정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치면 확인이 되겠죠? 지금 제 이름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제.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저 네임을 바꿨으니까 메일도 하나 바꿔줘야 돼요. 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git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는 메일 계정이에요. git에다가 연동을 해놨던 메일 계정. 얘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유저 네임이 아니라 여기만 이메일로 바뀌면 돼요.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땡땡 하기 전에. 지금 이것도 제 거 아니거든요. 다른 강사님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도 이제 바꿔줘야겠죠. 땡땡. 자, 이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 이제 제 걸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따라 하세요. 이거는 지금 따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같이 업로드 하는 걸 배워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되니까 이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영상이 어차피 남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놓치셨다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맥으로 깃을 써본 적이 없어서 딱 어떻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맥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저처럼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구글링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할까요? 메모장에다가 git config control user name. 여기에는 실제로 유저 네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git 배시를 사용할 때 초기 계정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로그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은 이 작업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자리에서 어떤 누가 빗으로 뭔가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개인 컴퓨터나 집에서 자기 개인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해놓으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바꿀 거 아니니까. 자, 이제 계정 설정까지 했는데 지금 일단 접속만 한 거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초기화를 먼저 시킬 거예요. 초기화는 git init 이라고 하는 애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in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요, 이게 하나가 생겼어요. .git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git init을 하고 나면 생기는 애예요. 얘가 만약에 안 보이신다, 그럼 폴더 옵션에 여기 보기에서 뭐 숨긴 항목 이런거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git, 얘가 이제 얘랑 연동이 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연결이 된 건 아직 아니고요, 연결을 할 준비가 되었다 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git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git init을 꼭 해주고 나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실제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우리 아까 이 git 레퍼지토리의 실제 경로가 얘라고 했어요. 얘를 이거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한번 누르면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시 git bash 히어로 와서 git remote add origin 하고 나서 여기다 이제 주소, 그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컨트롤 V 안 돼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랑 좀 달라요. 얘는 Shift Insert예요. 그게 붙여넣기예요. 자, 지금 git init을 하고 나서 실제 경로 파일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git remote add origin 치고 나서 그 주소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해줬어요. 붙여넣기 할 때는 shift insert 이런 단축키들도 여러분들 vim 명령어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러고 엔터. 그럼 또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죠. 자, 이제 실제 레퍼지토리랑 얘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 소스는 얘한테만 들어있다 그랬죠. 얘네들은 지금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src 폴더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계속 같이 업로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업로드를 해줄 필요가 없는 애들을 아예 배제시키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vim 이거를 폴더로 올려놓고 같이 한번 보죠. 동시에 vim.git ignore 철자 유의하시고요, 띄어쓰기 유의하시고, 이러고 엔터를 눌러보면요, 여기 폴더 쪽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기죠.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얘는 이 ignore라는 이제 그 업로드 할 때, 커밋 할 때 배제시킬 목록을 지정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그 파일 안에 뭘 배제시킬 건지를 적어주는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파일을 열어놓은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뭔가를 치려고 하면요, 왜 바로 되지? 자, 여기서 뭔가를 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인서트 모드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파일이 열려는 있는데 인서트 모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인서트 모드로 바꿔주는 키가 A 혹은 I입니다. 근데 저는 A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뭔가를 쳤을 때 여기에 들어오죠. 자, A를 누르고 여기 인서트 모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파일명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점 클래스 패스 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점 세팅스 그 다음에 빈 그리고 빌드 라고 해줄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파일들이고요. 점 세팅스 폴더 배제할 거고 빈 배제할 거고 점 클래스 패스 배제할 거고 점 프로젝트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빌드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인데 얘는 일단 이렇게 5가지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게 하나의 메모장 텍스트 파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다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 저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여기서 일단 지금 계속 인서트 모드예요. 인서트 모드인 상태에서 ESC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인서트가 사라졌죠. 이러면 이제 인서트 모드, 편집 모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입력하면 또 뭐가 입력이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단축키가 콜론 WQ 느낌표예요. 지금 편집을 한 거고요. 배제시킬 파일명들을 넣어준 거고 이제 이 명령어를 쳐야 저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엔터. 그럼 다시 여기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얘가 뭔가 설정 파일처럼 톱니바퀴가 생기면서 모양이 바뀌었어요. git ignore 라는 애가 저장이 잘 된 거죠. 잠시만요.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텍스트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고 안되면 그때 한번 다시 보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얘도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이걸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을 참고를 계속 해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얘를 올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올려봐야겠죠. 여기다가 git status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는 올리는 작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git의 상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엔터를 쳐보면 여기 no commits yet 아직 커밋 된 적 없고요. 이런 파일들이 뭐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얘를 지금 보면은 이거 2개만 뜨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git ignore 에다가 지금 설정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올릴 거라고 지금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거예요. src랑 git ignore 이 설정 파일만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얘만 올라가게 될 거고요. 지금 이 상태가 다 되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괜찮으시죠? 이거 나오죠? 네, 그럼 텍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얘를 이제 커밋을 해야 되는데 커밋을 또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 git 같은 경우는요, 커밋이라는 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커밋하고자 하는 지금 상태가 얘네 둘이 커밋이 가능한 파일들이에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커밋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를 커밋하면 얘네는 이제 처음 초기 커밋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얘네를 일단 약간 장바구니에 추가한다 느낌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git add 띄어쓰기 하고 점,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은 전체예요. 전체 all. 그래서 요 안에 스테이터스 안에 상태를 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들 다 장바구니에 넣겠다 한 거고요.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나서 우리가 구매를 하면 구매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장바구니에 넣는 작업이에요. 엔터를 쳐보시면 뭔가 나와요. 근데 이거 무시하시고 git 스테이터스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럼 뭔가 지금 바뀌었죠. 아까 빨간색으로 나오던 두 개가 초록색으로 나오면서 뉴 파일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됐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메시지가 이 워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에러나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처럼 여기까지만 나온다 이러면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 다시 해봤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올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완전히 장바구니에 넣어져 있는 거죠.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해봐야겠죠. 자, 이제 커밋을 할 건데 -m 하고 땡땡 했죠. 지금 얘는 커밋 메시지를 적겠다 해요. 커밋을 할 건데 커밋을 하면서 커밋 메시지를 적어주겠다. 근데 이 커밋 메시지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단계를 쌓아 나갈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잘못 쓰셨다면 고치는 수 없는 건 아닌데 고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GitHub 업로드 연습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보면 뭔가 됐죠? 근데 얘도 지금 바로 구매를 한 건 아니에요. 추가해놓고 구매하기 버튼만 눌렀습니다. 이제 실제로 결제까지 해야지 구매가 되겠죠? 그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git push origin master 라고 하면서 이 푸시가 이제 add 되어 있던 애를 커밋 할 건데 메시지가 이럴 거야 라고 메시지까지 완벽히 지금 커밋 올라갈 준비가 끝난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밀어 넣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보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네요. 저처럼 똑같이 뜨시나요? 그냥 되신 분들은 그냥 된 거고요. 저처럼 똑같이 뜨신 분들은 뭔가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돼요. 저처럼 뜨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나머지 분들은 되신 건가요? 아직 여기까지 못 오신 건가요? git 스테이터스에서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렸을 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403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제 왜 안 되는지 나온다고 했죠. 이거 에러 코드 403 검색해보면 돼요. git 에러 뭐 403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왜 그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에러가 나신 분들은 똑같이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입력한 명령어가 뭐냐면요, 윈도우 S 눌러보고 거기서 자격증명이라고 치면 이런 자격증명 관리자가 나와요. 지금 요 윈도우 자격증명에 제 거가 없어서 그래요. 요걸 추가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른 강사님 계정이거든요. 자격증명이 제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나중에 뭔가 이런 에러가 났다 하면 그때 가서 이 작업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면 그냥 된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저처럼 에러가 나신 분들은 이 명령을 한번 쳐줘야 돼요. 자격증명에 제 거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눌러보시면 자, 뭔가 안된다고 나왔네요. 여기 셋 하고 나서 이 하이픈 URL을 띄면 안 돼요. 이러고 다시 엔터.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뭔가 넘어갔죠?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프시 오리진 마스터 이거 해주면 돼요. 이걸 하려고 하면 아마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로그인 하라는 창. 자격증명 추가했으니 로그인 한번 다시 해주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 디바이스 있고요, 토큰이 있어요. 이 토큰은 여러분들이 GitHub 사이트 안에서 발행받아서 쓰는 건데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브라우저 sign in with your browser 눌러주시면요 이런 창 나올 거고요. 이거 왜 이래? 자, 잠시만요. 제 레파지토리명이 매니저가 아니었군요. 제가 오타를 냈었네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부터 다시 해줘야 돼요. 자격증명 해주고 나서 기프시 오리진 마스터 로그인해서 브라우저 아까 띄워놨던 여기서 제게 안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끄세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럼 끄고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먼저 바꾸죠. 저는 이 상태에서 다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되셨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이 정도에서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제가 이걸 좀 해결을 해야겠네요. 해결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부터 다시 할게요.